안녕하세요. MC 정경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에 앉아서 하루 50만 원 버는 법 공유드립니다. 딱 이틀만 지켜보세요. 한 달에 상한가 3개는 봅니다. 가상화폐 수입 확실하게 인증하고 보장하겠습니다. 무료 리딩 후에 당일 출금 가능합니다. 혹시 조금은 솔깃해지셨나요? 아니면 누가 저런 말을 믿어라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멘트들은 모두 사기범들이 가장 먼저 투자자들을 모을 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사기를 당한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린 대학생과 또 직장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큰 고민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재테크에 열을 올렸던 대학생 김민아님, 그리고 직장인 이찬희님과 함께 또 건국대 오미자 위인교육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씨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이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오미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붐이었던 시기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은 어디인가요? 사실 경제 뉴스를 보라고는 하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종목 리딩 해주는 거 보고 투자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일단 접근성이 쉽다고 느끼게 됐고,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인증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아무래도 그 인증글을 보면서 더 믿음이 가게 되고, 덩달아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미나 씨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나요? 아니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손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 실제로도 디지털 사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아무래도 비대면 활동이 늘고 SNS 사용량 증가, 그리고 모바일 금융이 좀 보편화되면서 느는 추세이긴 해요. 실제 최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발표한 2022년 금융사기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신이 금융사기에 노출됐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 정도 나타나서 성인 2명 중 1명꼴로 금융사기에 노출됐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금융사기 노출 경로인데요. 무려 70.4%에 차지하는 분야는 문자나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였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매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접근법이 쉽다라는 것을 노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물론 이 중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3.3%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낮기는 하지만 평균 피해액이 2,100만 원 정도이 넘고, 사실 피해를 입으신 분의 어떤 절반 이상은 회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금융 정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고민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주식 어플은 쳐다도 안 보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전 주식에서도 잃지 않았던 결혼 자금을 몽땅 잃게 됐습니다. 얼마 전 주식을 날린 후 금 시세 차익 투자 기법을 광고하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문자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주식보다 안전하다. 금은 현물과도 같은 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문자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을 투자하는 곳을 안내받아서 사이트에 나온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먼저 10만 원을 넣었고 17만 원이라는 수익을 돌려받게 됐죠. 이야, 이런 신세계가 있어 하는 마음으로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자분이 이제 수익금을 가져가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뒤늦게 이게 사기가 아닌가 싶기는 했었지만 그 후로 운영자는 잠적을 했고 사이트 접속도 불가해졌습니다. 이젠 창피해서 회사 다닐 맛도 안 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식도 잃고 결혼 자금도 잃고 부모님 뵐 낯도 없네요. 앞으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듣기만 해도 제 가슴이 찡해지는 정말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연을 들어보면은 왜 그러셨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이 상황에 놓여 있었어도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유사 사연들은 아마 주변에서 한두 건씩은 봤을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아니라 금이라면 저도 솔깃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금융 수법이 교묘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이런 메신저 내에서는 누구나 쉽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사실 확인이 안 된 무분별한 정보를 받는 경우가 좀 많고 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죠. 한 예로 리딩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딩방이란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의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해서 자문, 즉 리드를 해주고 픽을 해주는 커뮤니티 대화방인데, 이러한 리딩방은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리딩방 중에는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를 준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이 사연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총 3,442건으로 전년 대비 한 97.4% 늘었다고 보고가 됐어요. 누가 그런 방에 들어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방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네요. 네. 혹시 두 분은 이 리딩방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까요? 미나 씨? 저도 문자로 연락이 와서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요즘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 장이 마감된 저녁에 종목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줘요. 그리고 다음날 장중에 보셨나요? 하고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보면 전날 찍어줬던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방에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 이상 손해를 본 상태예요. 아이고. 선희 씨도 없으신가요? 제 친구가 사실 그 유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채팅방을 한번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솔깃했던 게 인증샷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파란색인데 거기만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길래 아, 이래서 돈을 들이는 거구나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친구는 40살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었는데 악착같이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갖고 지금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인증샷에 솔깃하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가 아닌가요?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 눈으로 보면 사실 더 믿음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는 인증샷의 경우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거나 혹은 다수가 다 수익을 얻었다라는 인증샷의 경우는 운영자 또는 아주 극소수만 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꼼꼼히 보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목을 짚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맞긴 하거든요. 네, 물론 정말 가끔 맞는 경우도 있죠. 다만 그 운영자가 공유하는 종목 중에는 아마 떨어진 종목도 많을 텐데 주로 상승 종목만 인증을 하니 여기 진짜 다 오르는 것만 짚어주는구나 라고 혹 하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유료 회원 가입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뭐 카드 연회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당 유료 회원비 가격이 한 373만 원이었어요. 와. 실제로 이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사례도 무려 56건이나 있었거든요.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를 능가하는 3,60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예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가입 전에 중도 해지 환급 기준 등 계약서의 어떤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서 분쟁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폐업 서비스 불이행 혹은 환급 거부, 지연 등을 좀 대비해서 가급적 그 신용카드는 할부로 결제하시는 것을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게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그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않으시기만 하셔도 사실 많은 분들의 어떤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사실 요즘 그렇게 개인정보에 민감한데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보통 이런 불법 업체들의 특징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주식 추천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 업체들이 이렇게 수집한 어떤 개인정보를 절대로 삭제하지 않고 두고두고 보관하면서 각종 사기에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 제공에 더욱 조심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피해를 봤다면 구제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자를 하게 된 과정에서 과장이나 허위 내용의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거나 실제로 고수익을 낸 적이 없음에도 주식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과장하고 투자하게 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등의 어떤 기망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리딩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증거로 확보하고 유료 리딩방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가 있어요. 그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고 구제받지 못할 경우 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기 피해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이런 등의 어떤 정보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 파임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는 회사가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회사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유사 투자자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된 회사인지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미나 씨? 순간적으로 과몰입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투자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희 씨는 어떠셨나요? 사연자분도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기친 사람들이 나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리딩방이 정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확인 또 확인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20대 복학생입니다. 전 매주 복권을 구매해서 지갑에 부적처럼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당첨돼봐라. 학자금 대출 싹 갚고 내가 막 이런 희망을 품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동기가 이번 주 당첨 번호 중에서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려준다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사이트 구경은 공짜니까 한번 해봤죠.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숫자로 한번 사봤는데 꽤 많은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전 유료 사이트 가입창을 열고 말았고 거금 9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제는 자주 되던 5천 원 한 번 당첨되지 않더라고요. 당첨이 안 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던 이야기도 지금은 입을 싹 닫았습니다. 저만 당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문제는 동창과 친구들에게 이 사이트를 다 공유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 돈은 됐다 하더라도 친구들 돈은 꼭 좀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 이러면서 좀 솔깃했어요. 정말 별별 사이트가 다 있구나 싶었어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번호를 예측한다고 속이면서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당첨 복권 사진이나 당첨금 지급 내역서를 합성해서 제시하고 당첨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가상회원 아이디를 만들어서 속였었죠.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복권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복권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도 혹시 복권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복권을 구매하시나요? 일단 1등 하면 뭐하지? 당첨된 순간을 떠올리죠. 저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1등 되면 은행 가서 돈 찾는 법 검색해보기. 이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님도 복권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저도 좋은 꿈을 꾼 그 다음 날에는 혹시나 해서 한번 사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진짜 복권 번호를 알려주는 곳이었다면 전 국민이 다 이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권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특히 요즘엔 AI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현혹시키는 문구를 많이 띄우는데요. 최근 이 불법 사이트에 연루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AI 예측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다. 당첨 번호가 뜨면 사이트에 숫자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기였던 거죠. 또한 이제 통계 전문가들 역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라면서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최근에 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복권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번호 추천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203건에 달했는데요. 이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03건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가장 사람들이 힘들 때를 노리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분은 또 이 정보를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판별을 거치지 않고 공유되는 어떤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정보를 받아들일 때 스스로 검열하고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구제법이 있을까요? 수사를 통해서 사기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추적해서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부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가능한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서 가입비 등을 내신 이후 불법 행위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동행복권이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에서 불법 행위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접수를 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연결해서 피해 서류를 갖춰가지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고나 신청을 통해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예방법이나 또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복권의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 해당 사업자 통장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유료로 가입할 때 계약서 등을 받는 등의 어떤 추후 사기 피해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가짜 정보 또 가짜 뉴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본문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작성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혹은 믿을 만한 기관인지 약간 팩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뉴스가 또 이 뉴스나 정보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오래된 뉴스를 다시 재탕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풍자성 글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음으로써 어떤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 주문할 때도 리뷰를 엄청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처럼 아주 매섭게 노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니만큼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권유한 회사는 어디인지 혹은 담당자는 누구인지 한번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땀 눈물 흘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스랑 경제면도 꼼꼼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짜 정보, 가짜 뉴스 판별만큼은 제대로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연자처럼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는 점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아직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조금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이 많고요. 이런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기꾼들의 수법이 좀 널리 알려져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진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 금융사기 현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81.8%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예방 교육,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도움을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무분별한 정보로 금융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